안녕하세요. 테크형 박지성 기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국가 핵심 전략기술 특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 발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에서 왜 핵심 전략기술법으로 바뀌었는지, 또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정치부를 출입하고 있는 송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혜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특별법이 무엇입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 대해 들어보셨죠? 미중 경제전쟁의 중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자율주행, 스마트홈 모든 분야에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겪으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라는 목표를 갖고 반도체 독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에 나온 게 바로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Chips for Korea Act라고 하던데, 이게 미국의 Chips for America Act, 즉 반도체 특별법에서 온 게 맞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Chips for America Act라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반도체 장비나 제조시설에 공장 같은 제조시설에 투자를 하면 2024년까지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초 R&D 지원도 법에 담겼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2024년까지 100억 원을 지출을 하면 40억을 세액 공제해준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미국은 이 법뿐만 아니라 좀 다른 법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은 올해 1월에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NDAA라고 하는 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칩 제조와 반도체 연구 투자 중에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미국 상원의 경우 올해 6월 8일에 향후 5년간 520억 달러, 하나로 59조 원을 반도체 생산 증진과 R&D 지원에 투자하는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도 좀 화답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인텔이 지난 3월 200억 달러, 하나로 23조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네, 중국 정부도 비슷한 지원을 한다고 하죠. 어떤 건가요? 네, 중국은 2020년 기준 반도체 자금률이 15.9%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해외 의존도가 높고 소재나 장비 부문의 해외 의존도도 높아서 반도체 자금률을 오는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55조 원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고 법인세, 소득세 면제를 해주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경쟁, 그 속에서 좀 우리나라도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법안 명칭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고 핵심 전략기술 특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반도체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산업군에만 지원을 하면 이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소가 되는 등 무역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 등도 함께 지원을 하자고 핵심 전략기술군에 같이 묶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핵심 전략기술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담기는 겁니까? 네, 크게는 세 가지 부문이 담기는데요. 세제 지원, R&D 지원,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지난 5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R&D와 시설 투자의 세제 지원을 강화를 합니다. R&D 비용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늘리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기업 규모와 투자 형태에 따라서 6에서 16%까지 늘립니다.
이 혜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2024년 투자분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 이외에도 뭐 당근책을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좀 채찍은 없나요? 뭐 매각 시 이제 뭐 정부의 승인을 뭐 받으라고 하는 내용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백신,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매각을 할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해서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에서 인력 양성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첨단 기술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 유치 방지 대책도 넣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은 확정이 됐나요? 언제 시행되죠? 아직 이 안들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산업부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 초안에는 정말 많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담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해줄 수는 없고 부처별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안이 나오고도 코로나 4단계 때문에 8월 초중순에는 회의가 못 잡혔고요. 이게 8월 30일에 돼서야 7차 회의가 잡혔는데요. 그 당시에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등 7개 부처가 참석을 했지만 이견이 너무 커서 조율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분야에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사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을 도약하려면 인재 양성에서 석박사급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원 정원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원은 총량 증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학과별 자체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학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풀어야 하는 게 교육부의 과제입니다. 또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일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의가 좀 늦어지는 것이죠. 참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정부 여당 차원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 특별법을 발의해서 9월 정기국회에는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9월 중순에는 이 특별법을 꼭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을 해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국회에서 9월 27일과 2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본 만큼 특별법이 발의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법의 수혜는 그러면 어느 기업이 가장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까? 네, 당연히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기업에게 이렇게 커다란 혜택을 또 줘야 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가 전략 기술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R&D와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같은 경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높아서 중소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송혜영 기자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전략기술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